안녕하세요, 호미잡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미쉐린 가이드에서 무려 14년 동안 추천한 일본 교토에 위치한 부티크 료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숙소는 바로 유지와 료칸입니다. 흔히 미슐랭으로 부르는 이 미쉐린 가이드에서 음식점이 아닌 료칸이 등재되었다는 게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미쉐린 가이드는 가이드북을 무료 배포해서 유료 판매로 전환한 1920년대부터 음식점뿐만 아니라 숙소도 추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했던 것은 아니고 일부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 파빌리온이라는 명칭의 등급을 매겼었는데요. 2024년부터는 미쉐린 키라는 새로운 호텔 등급 체계가 등장하면서 사라졌지만 그 이전까지는 숙소 추천에 파빌리온 등급이 사용됐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유지와 료칸은 14년 연속으로 파빌리온 등급을 받았고 그중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인 3 파빌리온 등급을 6년 동안 받았던 꽤나 오랫동안 미쉐린이 추천한 료칸인데요. 과연 미쉐린이 추천했던 료칸의 모습은 현재는 어떤 모습일지 오늘도 가장없이 냉정한 시선으로 객실부터 식음, 부대시설까지 전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격은 일본 료칸들의 가격 정책 특성상 한 객실당 가격이 아닌 1인당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가장 기본 객실은 평일 비수기 기준으로 인당 3만엔대이고 성수기 주말 기준으로는 인당 4만엔대입니다. 인원이 늘어나면 1인당 가격도 줄어들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은 예약 사이트에 투숙 인원을 넣어보시고 조회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약 사이트는 구글맵에 유지와 료칸을 검색하시면 최저가 사이트를 조회해보실 수 있고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곳은 EQ.com이라는 곳입니다. EQ는 일본 야후에서 운영하는 로컬 숙소 예약 플랫폼인데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이면서 타 플랫폼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예약하실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저는 EQ에서 2인 투숙, 조식 포함 5만엔, 하나로 약 47만원 정도에 예약을 했고요. 숙박세는 별도였습니다. 최근 교토 숙박세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꼭 숙소 예약하시기 전에 다음과 같이 인상된 숙박세를 한번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조식은 필수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석식은 원하시면 추가하실 수가 있는데 인당 10,000엔 정도가 더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격이 좀 나가기는 하지만 이곳 석식 가이세키에 대한 평이 아주 좋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추가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어린이는 14세 이상만 투숙이 가능하고 요금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위치는 교토 기온의 야사카 신사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교토의 가장 번화가인 가라마치 지역과 대표 관광지인 니넨자카, 산넨자카 모두 도보로 10분 거리 안에 있어 관광 명소 접근성이 매우 좋은 곳인데요. 교토역에서 택시로 오시면 약 15분 정도가 소요되고 택시비는 1,500엔 정도가 나옵니다. 이제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의 가장 큰 단점은 계단을 통한 이동이 많다는 점인데요. 1층 로비로 올라갈 때도 돌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야 되고 2층에 위치한 객실로 올라가실 때도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나무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셔야 합니다. 물론 캐리어 같은 짐들은 프론트에 요청하시면 처음 입구부터 객실까지 들고 올라와 주시긴 하지만 어린 아이들이랑 동반하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꽤나 불편한 점이 될 것 같습니다. 유지와 료칸은 1932년에 건축된 교토의 전통 가옥을 2004년에 개조하여 만든 총 8객실을 보유한 부티크 료칸입니다. 최대한 전통 건축물을 보존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긴 하지만 이런 고즈넉하고 역사를 갖고 있는 숙소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경험이 될 만한 곳입니다. 돌계단을 통해 올라가면 로비 입구가 나오고요. 입구 기준으로 왼쪽에는 프론트 데스크가 있고 오른쪽에는 예전에 실제로 사용했던 부뚜막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서 밥을 짓지는 않지만 물을 24시간 끓여서 로비의 습도와 온도 유지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프론트에서 체크인 절차를 마치면 나카이상이라고 불리는 객실 담당자 안내를 받아 정원을 지나서 객실까지 올라갑니다. 객실로 올라가는 공간부터는 실내화로 갈아 신고요. 경사가 꽤 있는 나무 계단을 올라가고 나면 정원을 중심으로 둘러싸여 있는 각 객실들의 문이 보입니다. 객실은 17제곱미터의 1인용 객실, 20제곱미터의 스탠다드 객실, 24제곱미터의 서재가 포함된 객실과 개인 히노키 욕조가 포함된 객실 이렇게 총 4가지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통 가옥을 개조해서 만든 료칸의 특성상 방의 크기는 작은 편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2인 이상 이용할 수 있는 객실 중 가장 기본 객실인 스탠다드 객실에 묵었습니다. 객실 키는 열쇠로 되어 있고요. 객실에 들어서면 나카이상이 숙소와 객실 구조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설명이 끝나면 웰컴 푸드와 웰컴 티를 테이블에 세팅해주고요. 웰컴 티는 녹차였고 웰컴 푸드는 유자 컨셉의 료칸답게 유자 껍질을 설탕과 함께 졸여 만든 유자 필이었습니다. 유자 향이 강하면서도 달달하니 맛이 있었습니다. 이제 객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곳 객실의 창문 뷰이고요. 객실이 건물 외곽을 기준으로 둘러싸여 있는 형태라 룸타입이 같더라도 뷰는 전부 상이합니다. 스탠다드 객실은 따로 일본식 발코니인 텐마루가 없고 맹장지문은 있는데 열면 이렇게 가로막힌 숲뷰가 나옵니다. 텐마루가 있는 객실은 1인용 객실인 17제곱미터의 객실이 유일하고요. 다인용 객실에는 텐마루가 없는 게 이 숙소의 또 다른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객실 문 쪽에는 연식이 오래되어 보이는 조명 스위치가 있고요. 객실은 화실 형태인데 다다미가 총 8장 깔린 8조 크기의 방입니다. 료칸은 객실 크기를 말할 때 이렇게 바닥에 깔린 다다미의 개수로 표현을 하는데 6조, 8조, 10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인 호텔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크기이고 캐리어를 보관할 곳이 없어 방 안에 둬야 되기 때문에 공간이 여유롭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이불이 깔리면 이렇게 방이 꽉 차는 느낌이 드는 정도의 크기이고요. 작은 TV가 있는 이 부분을 도코노마라고 부르는데 도코노마에 걸려있는 족자에도 유자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도코노마 오른쪽에 있는 벽장에는 침구류, 냉장고와 금고, 무드 등이 들어있고요. 냉장고 안에는 생수 2병과 탄산수 2병, 컵 2개가 들어있었습니다. 나카이상이 미리 사전에 원하는 침구류 세팅 시간을 물어보는데 턴다운 서비스처럼 시간에 맞춰 침구류와 무드 등 조명을 취침하기 좋게 세팅해 줍니다. 천장 조명 디밍 스위치는 중문 바로 옆에 있어서 혹시나도 침구류 세팅 이후에 조명이 너무 어둡다고 느껴지시면 개별적으로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천장에는 벽걸이 에어컨 겸 온풍기가 있고 별도로 공기청정기는 요청하지 않았는데 샤프의 공기청정기가 가동 중에 있었습니다. 에어컨 아래 서랍장에는 유카타 남녀 2벌씩 총 4벌과 드라이기, 엽서가 들어있었습니다. 료칸 내부에서는 유카타를 입고 돌아다니시면 되는데 착용법도 옆에 같이 놓여져 있습니다. 중문 옆에 있는 옷장에는 옷걸이와 추가적인 건조대, 수건, 섬유 탈취제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욕실이고요. 건식 욕실입니다. 욕조와 세면대, 비데가 있고 세면대 아래에는 건조대가 있었습니다. 칫솔, 치약 등 어메니티는 모두 무료이고요. 유자 비누는 2개가 놓여져 있었는데 로비에서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상위 객실에는 욕실에 히노키 욕조가 있는 객실도 있는데 이곳 공용탕이 대욕장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작은 크기이기 때문에 히노키 객실을 고려해볼 만도 합니다. 이제 객실을 나와 복도 전경입니다. 복도는 이렇게 츠보니아라고 불리는 작은 정원을 중심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복도 어느 곳에서나 한적하고 고요한 자연의 정취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앉을 수 있는 공간도 중간중간 있어서 멍 때리면서 쉬기 좋았습니다. 대욕탕은 로비를 중심으로 오른쪽 복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남녀탕의 구조는 모두 동일하고요. 들어가시면 환복하고 몸을 말릴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고 그 안쪽으로 2개의 샤워 공간, 1개의 유자 히노키탕이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황유자, 여름에는 청유자를 사용한다고 하네요. 들어가자마자 유자향이 확 느껴지고요. 유자향 덕분에 심신이 편해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물 온도는 나와 있지 않지만 대략 40도 정도는 될 것 같았습니다. 이 대욕탕의 아쉬운 점이 크게 2가지였는데요. 일단 온천수가 아닙니다. 물론 교토 시내에 위치한 료칸 중에서 온천수를 사용하는 곳은 거의 없긴 한데요. 그래도 료칸은 역시 온천 료칸이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탕의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샤워기도 2개밖에 안 되는 데다 탕도 1개라서 성인 3사람 정도가 최대 수용 인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료칸이 8객실밖에 없는 소규모 료칸이기 때문에 인원이 꽉 차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숙박 내내 혼자서 사용했습니다. 탈의 공간에는 작은 의자와 서큘레이터가 놓여져 있고요.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인터폰도 있었습니다. 옷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큰 장 안에 바구니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 벗어두면 되고요. 개인 락커가 아니기 때문에 귀중품은 가지고 가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 안에는 각종 수건과 어메니티, 드라이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대망의 하이라이트, 조식입니다. 로비 기준으로 왼편에 이신쿄라는 레스토랑에서 드시게 되시고요. 석식과 조식 모두 이곳에서 드시게 되는데 투숙객이 아닌 외부인이더라도 중식과 석식은 예약 후에 방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식사의 퀄리티와 뷰가 굉장히 훌륭한 곳이었기 때문에 음식만 드시러 오시기에도 충분히 추천할 만한 곳이었습니다. 조식 시간은 체크인 하시면서 7시 반, 8시, 8시 반 중에 선택하게 되는데요. 저는 8시 반을 선택했고 이 시간대에는 식사하시는 투숙객분들이 아무도 안 계셔서 가장 뷰가 좋은 자리에 앉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객실에서도 볼 수 있었던 작은 인공폭포가 보이는 자리였고요. 조식은 교토 가정식 스타일인 오반자이 스타일이었고 조중 석식 모두 기본적으로 유자를 컨셉으로 한 메뉴 구성이었습니다. 메뉴는 제철 음식을 활용해서 매일 조금씩 바뀌고 메인 메뉴는 닭과 생선 중에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처음에 참깨와 유자 주스, 손수건을 내어주십니다. 참깨를 같이 주시는 나무 방망이로 갈고 있으면 메인 음식들과 함께 반찬, 착즙 오렌지 주스, 시원한 녹차를 같이 내어주십니다. 이건 메인 음식 중 하나인 유도후라는 두부 요리입니다. 넓은 다시마 위에 부드러운 연두부가 올려져 있었고 육수와 함께 끓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참깨 유자 폰즈 소스와 함께 곁들여 먹는 요리입니다. 그 다음은 개인 사각 접시에 담겨져 나오는 음식들인데요. 오렌지 주스, 과일들, 샐러드, 백미소국, 계란말이가 기본 구성이고요. 여기에 사이쿄 미소 소스를 마리네이트해서 구운 대구와 소금으로 간을 해서 구운 닭 중에 선택할 수 있었고 저는 닭을, 동행이는 대구를 선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종류의 반찬들이 나오고 솥에서 밥을 덜어주십니다. 솥은 그대로 두고 가시기 때문에 밥을 더 드시고 싶으시면 덜어서 드시면 됩니다. 유도는 이렇게 아까 직접 갈았던 참깨 위에 덜어서 유자 폰즈 소스를 살짝 부어서 드시면 되고요. 일단 두부 자체의 식감이 너무 좋았고 연두부치고는 텐션감이 있고 밀도감이 꽤 높게 느껴지는 식감의 두부였습니다. 고소한 참깨와 유자 폰즈 소스, 다시마 육수의 조합이 굉장히 강한 감칠맛을 끌어내는 음식이었고요.
미소 소스에 마리네이트된 대구도 좋았습니다. 말린 대구를 쓴 것 같았는데 딱딱한 부분이 전혀 없었고 부드러움과 쫄깃함 그 중간 어딘가의 식감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소스는 달달하면서도 적당히 짭짤하고 부드러움까지 있어서 밥과 아주 잘 어울리는 맛이었습니다. 구운 닭은 껍질이 바삭하게 잘 구워져 있었고요. 간도 적당하니 맛은 있었지만 특별한 맛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대구를 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음식은 백미소국이었는데요. 국물은 국보다는 수프에 더 가까운 진한 농도의 백미소 맛이었고요. 특히 이 남하후라는 식재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글루텐을 추출해서 만드는 일본 전통 식재료 중에 하나인데 어묵과 떡, 딱 그 중간 정도의 식감을 갖고 있었고요. 특별한 향은 나지 않았는데 한국에서 먹어보기 어려운 식재료라서 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반찬들인데 젓가락으로 집은 간장에 절인 참치부터 시계 방향으로 와규조림, 가스오부시, 제철 채소절임, 연어 후레이크였습니다. 가운데 있었던 건 유자 와사비. 반찬도 모두 맛있었고 특히 와규조림이 우리나라 소고기 장조림에 비해서 담백하면서도 더 복합적인 맛이 나서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건 계란말이입니다. 겉면과 안쪽 모두 균일하게 익은 계란말이였고요. 살짝 단맛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음식 하나하나의 퀄리티가 매우 좋았고요. 교토에서 나는 식재료와 제철 식재료들을 맛볼 수 있었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이었고 음식의 간을 굉장히 세밀하고 일정하게 맞추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재료 본연의 맛들이 잘 느껴지게끔 담백하면서도 싱겁지 않은 그 중간 지점을 잘 맞추는 곳이었고요. 다만 일본 음식 특성상 곳곳에서 미묘한 단맛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 점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식사가 거의 다 마무리된 것 같으면 직원분이 오셔서 커피와 차 중에서 후식으로 드실 것을 골라달라고 하십니다. 커피는 내어주실 때 시럽과 액상 크리머를 같이 주시네요. 이렇게 오늘은 교토 시내의 유지와 료칸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곳은 본격적인 온천 요양을 원하시는 분들보다는 교토 여행의 여정 속에서 근사한 교토식 한 끼와 고즈넉한 가옥에서의 하룻밤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목적지가 될 만한 곳이었습니다. 추가로 남자 지배인분이 5성급 호스피탈리티에서 느낄 수 있는 친절함, 그 이상의 친절함을 보여주셔서 더 인상이 깊었던 숙소였습니다. 참고로 조식당인 이신쿄는 호미자 별점 5점 만점에 5점이었고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